안녕하세요. 3D 프린팅 수업 5번째입니다. 선생님하고 오늘은 미래에 변화될 직업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볼게요. 인공지능은 일자리 킬러인가? 말 한마디로 별게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다 우리의 일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2030년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인간 직업 능력 대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는 2025년경 자동화와 로봇으로 인해 미국 전체 일자리의 16%, 약 22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뉴스의 90%를 인공지능이 쓸 것. 빅데이터가 의료 수요를 80% 대체하면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맥킨지가 2015년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낸 이 보고서에는 800개의 직업 중 5%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 창의력을 요구하는 4%의 업무와 감정 인지를 필요로 하는 29%의 업무는 인공지능화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안심이 되나요? 그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딱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파덴스입니다. 호모 파덴스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의 합성어인데요.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 미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기업, 프리 에이전트, 그리고 고용주가 네트워크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는 휴먼 클라우드와 같은 미래 인재 채용 시스템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도 다방면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변할 기업과 직장 문화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어느덧 호모 파덴스와 친구가 된 모양입니다. 의미도 재미도 좋지만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도 가볼까요? 저도 제 미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친구들 직업이 없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새롭게 생기는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또 많이 알아가야 되겠죠. 새롭게 벌어질 우리 앞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3D 프린팅 수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재미와 의미를 찾아 미래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코드와 다르게 QR코드는 우리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QR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 전에 영상 하나를 더 보면서 QR코드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이게 뭐냐고요? 요즘 버스나 지하철,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신다고 입체로 보이진 않아요. 이건 QR코드니까요. 네? 바코드는 들어봤어도 QR코드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QR코드? 그게 뭔데? 인터넷이 처음 퍼지면서 이제 무엇이든 간단한 검색만을 통해 모두 다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이젠 그 간단한 검색이란 것도 간단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일이 손바닥보다 작은 자판을 누르고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홈페이지 안에서 또 검색하고 또 뭐라? 이 사이트가 아니네?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한다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한 번에 이 단 한 번의 촬영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QR코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2차원 코드입니다. QR코드가 대중적으로 쓰이길 원한 개발사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때마침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프로그램과 맞물려
QR코드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QR은 퀵 리스폰스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빠르고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 보시는 바코드는 이처럼 가로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QR코드는 세로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바코드보다 수십 배의 정보를 바코드보다 작은 사이즈에 담을 수 있게 되었죠. QR코드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QR코드는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 인식될 뿐만 아니라 오류 정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드의 일부가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있어도 최대 30%까지 데이터를 복원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QR코드로 나누어진 데이터들을 연결 기능을 통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QR코드는 국제 표준으로 해외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QR코드 어디에 쓸까요? 하루에도 수십 장씩 받는 명함, 정리하기도 힘들죠. 깔끔하게 전자주소록으로 정리하려 해도 일일이 타이핑하고 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처럼 QR코드를 이용한다면 찰칵! 이 한 번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트의 쭉 늘어선 상품들, QR코드로 레이블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판매자는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레이블을 통해 상품의 특성부터 가격 비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에서 신문, 잡지 모두 마찬가지예요. QR코드를 이용하면 홈페이지부터 관련 정보까지 바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에 QR코드 스티커가 붙여 있네요. 다이어트 중이시라고요? 메뉴판에 QR코드를 이용하면 칼로리, 영양 분석, 들어가 있는 재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힘든 DVD 자료들, 찰칵! 모바일 기기로 예고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추나 사과 같은 농산품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농민들의 애정원의 메시지를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QR코드를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코드와 달리 누구라도 나만의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 않을까요? 자전거나 노트북과 같이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에 QR코드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바코드가 물건의 가격만을 알려주었다면 QR코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물건의 이야기들과 방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연결시켜줄 겁니다. 자, QR코드가 보이시나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찰칵! 확인하세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여러 사람과 공유한다는 거야. 한 사람이 그것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제지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큰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QR코드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우리의 이름을 넣은 이름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QR코드를 넣은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팅커캐드로 이게 뭐냐고. 우리 친구들이 QR코드를 만들 건데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미래 사회의 쇼핑 형태가 많이 바뀔 거예요. IT와 결합되면서 쇼핑의 형태가 바뀌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QR코드가 우리 쇼핑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이 QR코드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나눠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QR코드는 많은 정보를 웹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로봇이 카트를 끌어준다면 어떨까요? 무거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하던 시대는 이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한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직접 타고 도로에 나가지 못하지만 VR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도로 주행을 실제로 해보는 것처럼 VR을 통해서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시승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자동차를 탈 수 있어요. 자, 옷의 경우에도 피팅을 해보지 않아도 실제로 AR이나 VR 같은 것을 통해서 피팅을 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에 잘 맞는 디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AI를 이용한 VR 쇼핑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쇼핑센터를 직접 내 발로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AI의 데이터와 VR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AI가 내가 원하는 쇼핑 물건을 직접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쇼핑타운에 있는지 알려주고 그곳으로 내가 VR을 보면서 가서 필요한 물건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죠. 또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는 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체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AI가 또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쇼핑을 하는 도중에 혹시 주방세제가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를 물어봐 준다거나 세탁세제가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개월수를 맞춰서 구매해 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과 AI, VR을 이용한 쇼핑을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찾아올 거고 체험하게 될 거고 금세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3D 수업도 함께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팅커캐드를 시작해 볼게요. 크롬에서 팅커캐드 검색해서 자, 들어오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로그인 누르고 학생 수업 참여 클릭한 다음에 자, 선생님 수업 코드 불러줄게요. N4HJ KH9C PGTE. 자, 그 후에 내 수업 이동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별칭을 넣으면 돼요. 자, 이거 이제 5번째니까 익숙하게 할 수 있죠. 학년반 번호를 넣어서 본인입니다를 클릭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QR코드가 박혀 있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QR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목걸이, 이름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디자인해서 QR코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난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디자인의 QR코드 이름표나 비밀 문서들을 만들어 보세요. 자, 팅커캐드로 다 들어왔나요? 팅커캐드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파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 무엇을 만드는지 우리 오늘 QR코드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QR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파일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파일 이름을 바꿨으면 이제 QR코드가 들어간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뚜껑을 빼고 나머지 면이 필요하죠. 일단 상자를 바닥에 클릭하고 5cm 정도의 상자를 정사각형의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를 선생님이 바꿔 볼게요. 가로 세로 50에 자, 여기 깊이 요 두께는 2로 바꿔 볼게요. 자, 요게 몇 개가 필요할까요? 요게 위,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4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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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위쪽에 갖다 놓고 아래쪽에 갖다 놓고 그리고 왼쪽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 갖다 놔서 얘네들을 이렇게 세우면 이제 상자의 벽이 되겠죠. 바닥을 중심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상자들을 세울 거예요. 세우는 거 해봤었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굽어진 화살표를 클릭해서 90도 돌려주면 이렇게 돌아가죠. 오른쪽에 상자 벽면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왼쪽 해볼까요? 왼쪽에도 이렇게 굽어진 화살표에 각도기를 꺼내서 90도 이렇게 돌려서 세웠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상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위아래를 세워볼게요. 위쪽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하면 왼쪽 오른쪽처럼 방향이 바뀌겠죠.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서 자 요렇게 돌려야지만 위쪽 이렇게 바닥면에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90도 이렇게 하면 세워져요. 저기 밑에 여기 밑면도 여기 클릭해서 90도 이렇게 하면 세워지죠. 이렇게 작업평면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똑바로 읽혀지게 여기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로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바닥을 중심으로 양 옆에 위아래 벽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벽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평면, 우리의 작업 평면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작업 평면 위로 올려야지만 상자 바닥에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주고 키보드의 D키를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자, 클릭하고 키보드의 D키를 눌러서 올려주세요. 클릭하고 키보드의 D키를 눌러서 올리고 클릭하고 키보드의 D키를 눌러서 올려주면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맞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바닥하고 자 오른쪽 요거하고 둘이 짝꿍을 만들어서 정렬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짝꿍하면 둘이 짝꿍이 된다고 했는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거 할 때 이렇게 해서 짝꿍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클릭하고 Shift 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짝꿍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 버튼 눌러서 여기 끝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묶어줘야 왼쪽 기둥과 이렇게 바닥면이 묶여져서 함께 다니겠죠. 그래야 다른 걸 정렬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그룹화하고 묶어줬어요. 자, 요번에는 오른쪽하고 자 요거 묶여진 요 본체랑 Shift 눌러서 클릭 이렇게 해주면 정렬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끝 정렬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맞춘 다음에 반드시 뭘 하려고 그랬죠? 그룹화를 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벽면이 세워졌어요. 이 위쪽을 같이 세워볼게요. 자, 여기 여기 클릭 선택했죠?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벽면 클릭 그럼 두 개만 짝꿍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클릭 Shift에서 누른 것이 이제 짝꿍이 되는 거예요. 정렬 누르고 여기도 여기 끝 정렬 끝에 맞춰주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서 맞춰줬어요. 자, 요렇게 정렬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룹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본체 클릭되어 있죠? Shift 누르고 아랫벽면 클릭한 다음에 자, 하고 끝 정렬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상자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끝에 모서리가 다 맞는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룹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5cm가 되는 위에 이렇게 뚫려 있는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다 만들었나요? 여기까지 만들면 거의 다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한쪽 면에는 QR코드, 한쪽 면에는 뭐 내 이름, 뭐 또 한쪽 면에는 다른 꾸미고 싶은 것들을 넣어서 요 상자를 완성할 건데 요게 요렇게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5cm라고 생각하고 사이즈를 상상해 보면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만들어서 요게 클립을 넣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걸 만들어서 뭔가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일단 QR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내가 QR코드를 가지고 와서 작업 평면에 놓으면 바닥에 깔리죠. 근데 우리가 바닥에다가 QR코드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면에 넣고 싶나요? 여기. 우리가 보여지는 면. 그 면을 작업 평면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작업 평면 버튼 누르고 원하는 작업 평면 눌러주면 작업 평면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여기 기본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목록을 클릭해서 쉐이프 제네레이터의 모두를 눌러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여기 2번을 누르면 QR코드가 나와요. QR코드를 클릭해서 작업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QR코드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여기 헬로우라고 써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헬로우라는 글자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우고 여기다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선생님은 전화번호를 넣어 볼게요.
전화와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QR코드가 요걸 찍으면 선생님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를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사이즈를 여기를 클릭해서 1.5 정도로 키워보면 이렇게 커져요. 자, 1.5 많이 커졌죠. 자, 여기 사이즈를 보면 49, 그러니까 49.5면 선생님이 여기를 5cm, 5cm 했는데 여기가 4.95cm가 되니까 여기 꽉 차겠죠. 선생님은 그렇게 꽉 차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1.2로 바꿔볼게요. 1.2로 바꾸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1.2하면 39예요. 요거보단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4로 했더니 어느 정도로 되나 볼게요. 자, 46.2.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냈어요. 46.2. 이렇게 했는데 높이를 한번 볼게요. 높이도 가운데 점을 클릭하면 높이가 나오죠. 여기 1.4인데 요 높이를 2로 바꿨어요. 2.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정렬을 해줄게요. 정렬을 가운데 정렬 해서 요렇게 딱 예쁘게 들어갔죠? 요렇게 다 정렬을 해준 다음에는 그룹화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벌써 QR코드가 들어간 거예요. 요 QR코드 리더기로 읽게 되면 선생님의 전화번호가 나오겠죠. 자, 요거를 가방에다가 걸고 다니거나 내가 내 거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팅커캐드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아까 그 정도 넣을 수 있어요. 한글 이름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읽어내기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영어나 숫자를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작업 평면을 다시 여기 클릭한 다음에 원래 작업 평면으로 바꿔 주었어요. 근데 아까 정렬할 때 가운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 평면보다 얘가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키보드의 D키를 눌러서 작업 평면 위로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쪽 옆에는 선생님이 이름을 한번 쓸 건데요. 작업 평면을 여기에다가 바꿔주고 여기 있는 이제 텍스트들을 쓰면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이렇게 텍스트들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 기본 쉐이프로 다시 가서 이렇게 여기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면 한글 지원이 되니까 한글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에 스크리블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스크리블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거나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한글로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은 도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도쌤인데 영어로 쓰면 도연 티처라서 약자로 도티라고 하는데 좀 도티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선생님이 요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글로 도쌤이라고도 쓰고 있지만 선생님 이름으로 도연 티처의 약자로 도티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한글도 쓰고 영어도 한꺼번에 썼어요. 이렇게 써서 종료를 눌러보면 이렇게 내가 쓴 글씨체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두께가 상당하죠. 두께를 2mm로 맞춰줄 거예요. 10이나 되네요. 2. 자, 이렇게 맞췄어요. 2mm로 맞추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튀어나오는 거 별로일 것 같아. 그래서 요 안으로 새겨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새겨진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디자인을. 그러면 이 벽의 두께가 2mm로 잡았는데 선생님이 2mm로 두께를 잡아서 이 안으로 넣으면 2mm가 다 뚫려 나가기 때문에 요 두께가 2mm면은 구멍이 나겠죠? 그래서 1mm로 바꿔줄게요. 1mm로 바꾸고 요거를 구멍을 뚫을 거니까 1mm의 구멍을 뚫을 거니까 구멍으로 바꿨어요. 구멍으로 바꾸고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하는데 두 개를 잡아서 정렬을 하는데 여기 가운데로 왔어요. 여기도 가운데로 했는데 안 예뻐. 선생님 그래서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직 튀어나와 있죠. 투명한 게. 이 상태에서 그룹화를 하면은 그냥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위로 올리고, 자, 이거는 키보드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해서 옆으로 좀 보내서 키보드로 움직였어요.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돌려서 여기 보면 꼭지에 이렇게 원뿔 모양의 꼭지가 보이죠? 그거를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넣으면 빼기 1이라고 나오죠. 이게 1mm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1mm가 안으로 들어가서 요만큼을 파낼 거예요. 자, 파내는 작업은 어떻게 했죠? 드래그. 두 객체를 짝꿍을 만들어서 그룹화 눌러주면 자, 요게 파내진 거예요. 선생님이 작업 평면을 다시 바꿔서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의 글씨체로 쓴 게 이렇게 안으로 탁 파여서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음각으로 인쇄된 거죠. 자, 들여다보면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 상자 안에서는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요. 안 보여요. 안은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근데 바깥면에는 1mm 정도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새겨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면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양을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업 평면을 다시 클릭해서 이쪽 면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이 중에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거 원하는 거 넣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쉐이프 제너레이터에서 아까 예쁜 모양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3번 정도 이게 카르카손이라는 모양이 있더라고요. 카르카손을 클릭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걸 구멍으로 만들었어요. 요게 두께를 보니까 두께가 3mm예요. 그러면 충분히 뚫어지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줄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기 때문에 5mm로 만들었어요. 두께는 사실 필요가 없지만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요 안의 벽면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정렬을 시켜 볼게요. 정렬을 시키는데 여기 가운데 아니고, 자, 여기만 가운데를 맞춰 줄 거예요. 여기 가운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오겠죠. 자, 그리고 끝 정렬을 맞추면 요 밑에까지 뚫려서 안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 위로 조금 올려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구멍을 뚫고 싶은데 요 모양을 아까 여기 요 모양을 선생님이 이 모양을 뚫고 싶은 모양을 선택해 볼게요. 뚫고 싶은 모양을, 자, 뚫고 싶은 모양이 선택이 안 되네요, 선생님. 자, 볼게요. 다시. 자, 뚫고 싶은 모양을 클릭하고 여기 원뿔 모양 요거를 가지고 안으로 쏙 넣어 볼게요. 5mm니까 2mm 정도에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모양이 있고 선생님이 안쪽을 보여줄게. 안쪽에도 모양이 보이나요? 안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내가 요거를 그룹화 했을 때 앞면과 바깥면의 구멍이 다 뚫리겠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룹화, 구멍이 뚫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이렇게 카르카손 모양의 구멍을 뚫었어요. 자, 마지막 한쪽 면이 남았죠. 선생님이 여기에는 뭘 만들 거냐면 점자로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오고 넣고 빼고 하는 점자 모양으로 사랑이라는 러브를 써볼게요. 영어로. 작업 평면을 여기로 바꿔주고 여기 기본 쉐이프로 바꿔준 다음에 기본 쉐이프에서 반구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선생님이 점자를 찾아봤더니 그 점자가 이렇게 3개 동그라미가 볼록볼록 올라와 있으면 L자더라고요. L. 그 다음에 O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점자를 영문 점자를 검색을 해봤어요. 영문 점자. 점자표를 보면 여기 점자표를 한번 볼게요. 이 점자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L은 이렇게 3개, 이렇게 점자 3개를 쓰면 되고요. O는 이렇게 3개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V는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이렇게 2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이 점자를 선생님 고기에다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LOVE를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구를 가지고 와서 클릭. 근데 너무 크죠, 반구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사이즈는 5mm, 여기도 5mm. 자, 적당한 크기가 된 것 같나요? 자, 5mm, 5mm 해서 자, 여기에 3개가 일렬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서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셋을 갖다 놨어요. 셋을 갖다 놓고, 자, 요 3개를, 아이고. 자, 요렇게 되면 명령 취소. 그 다음에 요 3개를 선택할 거예요. Shift 눌러서 클릭, Shift 눌러서 클릭. 하면 3개가 한꺼번에 잡혔죠? 정렬. 오, 선생님 가운데 잘 맞췄죠? 여기를 세로를 가운데로 맞췄어요. 요거 하면 안 돼요. 요거 하면은 하나가 돼 버려요. 자, 요쪽 가로 부분만 가운데 정렬을 맞췄어요. 그래서 봤더니 옆으로 돌려봤더니 오 마이 갓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높이를 맞춰 볼게요. 선생님이 차마 높이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3D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내가 원하는 높이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높이가 지금 10이나 되죠. 선생님 높이를 2로 바꿔줄 거예요. 2. 여기도 높이를 2. 자, 여기도 높이를 2. 자, 이렇게 하면은 알파벳으로 보였죠, 우리가? L. 그래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L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간격을 조금 맞춰볼게요. 자, L. L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L자인지 모두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 및 숫자를 눌러서 여기에서 L을 가져올게요. L. L을 가져와서 놨어요. 요거는 L자예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항상 높이를 보라 그랬죠? 높이가 4예요. 요거 2로 바꿔줘야 되겠죠? 2. 자, L을 만들었으니까 O를 만들어야 되겠죠. O. 점자에서 O는 3개가 있는데 위치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Shift 클릭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요게 요렇게 있으면 안 되죠. 여기 가운데 있는 것만 요것만 위치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갈게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5가 돼요. 자, 그러면 알파벳 5를 가져와서 놓고 5의 높이를 여기가 4니까 요거를 2로 바꿔줄게요. 자, V는 니은자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니은. 그래서 요거를 바로 다 가져올게요.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해서 4개를 잡아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자, 붙여놔줬죠?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갈게요.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요거는 V 였어요. V를 가져올게요. 자, V는 요 밑에. 자, V를 갖다 놨어요. V를 놓고 V의 높이도 4에서 2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요거 2개였어요. 요렇게 Shift 누르고 클릭. 요 2개를 복사해서 붙여 놓은 다음에 키보드로 이렇게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V, E. 요번엔 E가 되겠죠? 자, E. 그러면 알파벳에서 2를 가져올게요. 2를 가져와서 놓고 여기에 높이를 4에서 2로 바꿔줬어요. 근데 정렬이 잘 안 맞아요. 그쵸? 여기는 간격이 넓고 여기는 간격이 거의 없고 여기도 위아래로 삐뚤빼뚤 막 정렬이 하나도 안 맞았죠? 선생님은
요 점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드래그해서 선택했어요. 오,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취소. 자, 점자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Shift에서 다 눌러봐야 될까요? Shift 하고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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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에서 이제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전체 선택이 됐으면 키보드의 방향키로 왼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죠. 자, 근데 두 개가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선택 안 된 걸 다시 Shift에서 요거 선택이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안 되면 키보드로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오, 조금 안 됐네요. 그러면 명령 취소하고 Shift로 마지막 것까지 자, 마지막 것까지 클릭.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저게 선택이 안 되네요. 자, Shift로 클릭.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간격을 보는 거예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맞을 때까지. 자, 좌측 면도를 똑바로 놓고 볼게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맞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놨어요. 요거를 그룹화 해 볼게요. 점들만 그룹화 했어요. 그 다음에 몸통과 점들만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는데, 자, 선생님 거 마우스가 좀 그런데, 자, 몸통과 점들만 선택을 해서 자, 여기 가운데 정렬시켜 주세요. 가운데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2mm 정도를 그 QR코드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 네모라고 사이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정렬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명령 취소를 눌러서 앞으로 당겼어요. 눈으로 해야 되겠어요. 좌측면도 똑바로 놓고 여기과 요것의 차이 좀 이쪽으로 당겨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다시 선생님이 점들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고, 자, 러브 글자 클릭. Shift에서 O, V, E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정렬 아래 정렬 맞췄어요. 자, 그리고 한꺼번에 키보드의 왼쪽을 눌러서 옆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러브만 그룹한 다음에 이거 한꺼번에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하면 맞은 것 같아요. 요게 L, O, V, E.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자, V하고 E 붙어버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러브를 그룹화해서 해제해 줍시다. 해제하고, 자,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나봐. 5를 당겨 줄게요. 이렇게 V를 한 번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LOV 간격이 잘 맞았죠. 여기 간격이 잘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전체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이 본 상자와 점들과 러브라는 문자를 한꺼번에 그룹화로 묶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점자로 LOVE도 표시가 되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도 까먹지 않고 볼 수 있고, 자, 여기 QR코드도 나타나고요. 자, 여기 자신의 이름도 새겨지고요. 좋아하는 모양도 구멍으로 뚫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작업 평면을 원래대로 돌려보고, 자, 여기 조금 뜨지 않았나, 네, 확인하고 디자인이 잘 완성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객체를 클릭해서 키보드에 D키를 눌러서 작업 평면에 닿아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뚜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뚜껑을 만드는 일은 치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 안으로 뚜껑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커버로 뚜껑을 덮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잠깐 열렸다 닫혔다 하는 뚜껑을 만들어 볼 건데, 치수를 잘 재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뚜껑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